이렇게 새 우수 기업의 사례를 보니까 한국에 훌륭한 기술들이 많고 또 기업의 이윤을 넘어서 공익까지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신기술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TTA ICT 표준 기술 자문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ICT 표준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전문가분들 모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TTA 자문 사례와 관련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 기술 표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표준으로 어떤 기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넣어서 독창적인 다른 사업화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용자 편의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상호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표준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호환성에 이제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분명히 기술을 검증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텐데 이런 기술 검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우리 이스톰 같은 경우도 표준화가 가능한 기술이냐가 처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아, 그게 첫 고민이었군요. 예, 그게 첫 고민이었어요. 기술적으로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이건 표준으로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오은영 박사랑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팔로우하면서 이제 전략을 세운 거죠. 네. 그 표준을 만들 때 이제 그 내용을 담으면서 너무 특정 기술에다가만 의존하지 말고 이거를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좀 우리가 알아보고 그 국가에서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보편화시켜서 표준을 개발하자. 그렇게 개발하더라도 이스톰의 기술은 거기에 고스란히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전략을 잡고 접근해서 지금 표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단순히 그냥 국내에서만 표준화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기술을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셨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네. 그러면 배병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됐다고 해서 저 제품에 적용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술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기술들이 표준화가 되고 있지만 그 표준화됐던 기술들이 대부분 100% 제품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표준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표준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 표준들이 제품으로 활용돼서 실질적으로 일반적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럼 휴톤의 자문을 맡아주시면서 뭐 이렇게 제품화해서 많이 판매가 되겠다 그런 기술을 표준화하겠다라고 목표를 삼으셨나요? 아니면 뭐 다른 표준을 위한 단계로 표준을 뭐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휴톤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표준 하나가 1000페이지가 넘고 굉장히 구성도 복잡하고 내용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휴톤에서도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부분들이나 관련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표준화를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작은 기업에서 표준화를 끌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 아닌데 그런 쪽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표준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표준이고 만약에 완료가 된다면 후발 기업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할 때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자문을 진행하는 동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주식회사 이스톰을 자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표준화는 긴 마라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표준은 보통 1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만 국제 표준은 빨라야 2년, 길면 보통 한 3년, 4년에서 그 정도의 시간을 소요됩니다. 처음 근데 이스톰에서 국가 기고서를 써서 왔는데 정말 이분들의 열정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한 2년 정도를 개발할 정도의 그런 분량의 기고서를 써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검토하면서도 이거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이분들한테 제가 자문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게 기고서는 본인이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라던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합니다. 근데 처음 이제 기고서 국제회의에 참여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반감이 들은 거죠. 왜 네. 내가 제안한 것을 이렇게 반대를 하냐. 네. 근데 이스톤 같은 경우에는 저희 2명 말고도 사실은 여러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다 보니까 자문을 할 때마다 조금씩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라,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트레이닝이 되셨는지 네. 국제회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고서 발표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포지티브하게 잘 대응을 해서 네. 정말 이제 국제 표준으로 한 번 딱 제안했는데 그 회의에서 바로 뉴 워크 아이템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이스톰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문을 한 저희들도 상당히 이제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에피소드를 듣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업들과 훌륭한 자문위원들이 잘 매칭이 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문의해 달라고 한 말씀 남겨주시죠. 좀 국내에서 ICT 기술이라든가 여러 이제 기술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아이디어하게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뭐 프로모션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TTA에서는 전문가분들을 많은 풀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분들과 정말 필요한 기술들 간에 매칭하기 위한 이 횟수 제한도 없고 정말 모든 비용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은 문의해 주신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 우수기업의 사례를 짚어보면서 기술 표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수기업 사례와 전문가분들을 통한 기술 표준이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 TTA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기술이 전 세계에 보급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사회자 이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